다이어트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존이라는 거는 영어로 이제 어떤 공간이나 영역 이런 걸 뜻하는 단어잖아요. 존 다이어트라는 거는 이제 영양소를 특정 비율로 꾸준히 잘 섭취를 했을 때 인체가 최적의 그런 신진대사 활동을 나타내는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 상태를 바로 존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존이라는 거는요, 인체가 최상의 효율로 움직일 수 있는 신진대사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좀 추상적이라서 어떤 혈액 검사상으로 어떤 수치가 나왔을 때 좋은 영역에 도달했는지를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중성지방 농도보다는 HDL, 좋은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야 된다라는 거랑, 이제 EPA라는 거는 이제 오메가3고 AA는 오메가6를 말하는 건데요. 이제 오메가6랑 오메가3의 비율에서 이제 오메가6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왜냐면 이제 이게 질병과 노화에 관련되는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도 이제 시기적으로도 이제 염증 반응이 유발될 수가 있는데, 오메가6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염증 반응이 유발된다고 해서 오메가6를 좀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HbA1c라고 당화혈색소, 당뇨 있으신 분들이 친숙하신 그런 수치일 텐데요. 이건 이제 2-3개월간의 어떤 그런 당 변화를 나타내는 이런 지표인데, 당화혈색소가 5% 정도 됐을 때 이런 상태를 바로 좋은 영역에 도달한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식단 원칙은요, 일단 하루에 5끼 정도 식사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공복 시간이 5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 그 좋은 영역에 들어간 그 상태가 깨지기 쉽다고 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조금씩 많이 나눠 먹는 방식을 제시를 하고 있고, 탄수화물, 가장 중요한 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영양소를 4대3대3 칼로리 비율로 섭취를 하는 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블럭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4대3대3 칼로리를 맞춘 게 용량으로 치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탄수화물 9g, 단백질 7g, 지방 3g을 1블럭이라 하고, 이거를 칼로리를 계산해 보면은 4대3대3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내가 몇 블럭을 섭취를 해야 되고, 몇 끼니마다 이제 하루에 또는 이제 몇 끼니마다 또는 하루에 몇 블럭을 섭취를 해야 되고, 그런 걸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를 블럭 단위로 계산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흔히 말하는 좋은 탄수화물,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을 먹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필수사항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몇 끼 식사는 500kcal가 넘지 않도록 하고, 간식은 100kcal가 넘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 먹도록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같은 말인데, 한 번의 식사에서 6블럭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씩 자주 나눠 먹는 게 건강에 더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블럭이라는 게 칼로리를 계산해보면 한 90칼로리, 91칼로리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1블럭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탄수화물 1블럭을 먹으면 단백질도 1블럭을 먹어라, 이런 식으로 같은 블럭 수를 먹어라라고 해서 이제 생각하기 쉽게 하라고 만들어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6블럭의 단백질을 먹으면 탄수화물, 지방도 6블럭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해보면 대충 500칼로리 정도가 나와요. 두 개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이제 단백질 섭취 권장량을 제시를 하고, 그에 따라서 식사량을 조절하기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본인의 단백질 권장량이 14블럭, 여성은 11블럭 미만이 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섭취를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일단 곡류는 일반적으로 GI 수치가 높고 혈당은 좀 빠르게 올리고 무게 대비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곡류 및 전분류로 된 탄수화물은 좀 자제를 해주는 게 좋다고 말을 하고요. 지방은 단위 그런 그램당 칼로리가 가장 높은 영양소죠. 그래서 지방도 절대적인 양을 조금 적게 섭취를 하게 권고를 하고 있고, 단백질도 마찬가지고요. 대신 과일이랑 채소를 많이 먹어서 그걸로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를 하고 좀 포만감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4대3대3 비율로 맞춰서 먹어라라는 건데요. 이게 맞춰먹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식판이 있으면 지방이 조금 적은 단백질, 순수한 단백질 위주의 단백질을 3분의 1 정도를 채우고, 절대적 양을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를 이제 과일이나 채소 같은 탄수화물로 채우면, 이제 그리고 소량의 지방을 올리브오일이나 아보카도나 이런 지방이 높은, 골파 지방이 높은 이런 거를 섭취를 해주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4대3대3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4대3대3이 딱 맞춰서 먹기 어려운 사람은 이렇게라도 해봐라 라고 제시하는 게 요 방법이고요. 4대3대3을 맞춰서 먹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적정 단백질 섭취량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본인의 체중이나 신체활동 지수라고 하는 얼마나 활동이 많이 가져가는지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걸 통해서
단백질량 계산을 하고요. 그 단백질량을 토대로 내가 하루에 단백질을 몇 블록을 먹어야 되는가. 그럼 지방이랑 탄수화물도 같은 블록수를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블록수를 섭취하는 블록수를 계산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만약에 내가 오늘 14블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걸 5끼로 나눠서 한 끼당 몇 블록을 먹을 것인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4블록을 먹으면은 3끼니 아침, 점심, 저녁에는 4블록씩 먹고 중간에 간식으로 1블록씩 먹겠다. 이런 식으로 식단 구성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체중이 80kg고 체지방이 10kg고 주 3회 30분 정도 운동하는 활동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일단 1일 단백질 섭취량은 제지방량 곱하기 신체활동 지수예요. 제지방량이라는 거는 체중에서 체지방을 뺀 양이죠. 그래서 70이 되고요. 여기 2점이라는 숫자가 곱해져 있는 거는 여기서 단백질 계산할 때는 체중을 킬로그램이 아니라 파운드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파운드에 가깝게 킬로그램을 변환시키기 위한 상수고요. 이게 이제 신체활동 지수인데 이건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하루에 107.8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계산해보면은 15.4가 나오거든요. 7로 나누면 1블록당 단백질이 7g이기 때문에 그럼 하루에 이분은 15에서 16블록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이 신체활동 지수라는 거는 활동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0.5에서 1 정도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운동을 전혀 안 하는 경우 0.5 매우 힘든 운동을 매일 하든지 하루에 2번 정도 운동을 하는 분들은 1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활동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먹을 블록수를 계산했으면은 1블록이 어떤 걸 먹을 때 1블록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보시면은 바나나 반개, 사과 반개, 귤 1개, 방울토마토는 이제 20개. 이 정도가 이제 탄수화물 1블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탄수화물을 14블록 정도 먹어야 된다고 하면은 이런 거를 14번 정도 먹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단백질은 닭가슴살이 30g, 계란은 이제 2개, 생선 30g, 소고기 30g 이 정도가 1블록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몇 끼니마다 블록수를 내가 먹어야 될 블록수를 계산하고 식단을 구성해서 계획적으로 먹어야 되는 식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주장을 하는 게 좋은 영역에 도달하면은 식이로부터 이제 유발되는 그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호르몬 균형이 유지되면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걸 꾸준히 유지했을 때 호르몬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게 뭐 섭취 칼로리가 조금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체중이나 체지방량이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고요. 꾸준히 섭취를 했을 때는 그리고 조금씩 자주 먹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복 시간이 적고 그런 공복감으로 오는 그런 스트레스나 그 어려움이 조금 적은 방법이다. 또 이제 음식의 종류에 대해서는 나름 관대한 편이다. 4대 3대 3을 맞춰 먹는 게 가장 핵심이고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면 좋은 것이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고요. 단점으로는 이 블록수라는 거 계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거 챙겨 먹기가 처음에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한 것처럼 그 식판에서 절대적인 양을 뭐 단백질 3분의 1, 나머지 탄수화물 채소로 해서 3분의 2 채워서 먹는 이런 방식을 해주면 되겠고 연구 결과가 부족해요. 이게 뭐 이런 식단은 오래 유지했을 때 존에 도달하는데 그게 건강한 상태고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나 상관관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근거가 불충분하다. 이 말은 이제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겠죠. 이런 식단을 뭐 관심 있으면 해볼 수는 있고 그건 실제로 본인에게 건강상 이로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정답은 아니다. 본인에게 맞는 식습관을 잘 이런 거를 알아가면서 하나씩 알아가면서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존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먹는지가 궁금하면 저희 어깨동무 한의원과 상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